LPI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시면 부채를 잘 관리했고 생산 효율이 향상됐고 볼트온 용지 매입 등 자산이 확장됐다는 세 가지 포커스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로는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설명입니다. 이번 분기에 67밀리언 달러 순부채가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석유회사가 마찬가지지만 모 아니면 도 주식은 특히나 더 부채 감소가 넘버원 뉴스입니다. 순부채를 보시면 2023년에 만기되는 신용대출 총 한도 505밀리언 달러 중에 220밀리언 달러 정도 썼는데 그거 제외하고 2025년 1월에 만기되는 회사채 전에는 큰 부채 상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 기간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2021년에 오일, 천연가스, NGL 해지된 양이고 예상 생산량이 80%가 해지되었다는 내용이고 밑에는 내년 WTI 유가 대비해서 초록색이 해지된 가격으로 캐시플로우 예상이고 빨간색은 해지 없는 예상입니다. 브렌트 유가 50.8불 정도, 약 WTI 47불 정도 기준인 것 같습니다. DNC 즉 드릴링과 유정 완성 효율이 향상됐다는 이야기고 밑에는 LOE 포함 운영비용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임대 운영비용 LOE는 유정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러 회사 리포트를 보고 있으면 현장 발전기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력망을 발전기 대신 이용하거나 전기 수중 펌프 대신 가스 리프트를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밑에는 자산 인수한 내용이 나오고 환경이 대세라 보니 환경 관련도 나오고 쭉 내려오면 4분기, 내년, 내후년에 해지 내역표가 나옵니다. WTI와 브렌트유에 해지된 내용이 나오고 4분기 해지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잘 조합되어 있는데 내년은 오일도 천연가스도 비교적 방어적으로 해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천연가스의 75%가 해지되어 있는데 헨리 허브 기준으로 가격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해지되어 있는 게 좀 별로입니다. 3분기 해지 전 기준 가격은 평균 39불이었고 해지 후 가격이 41불이었는데 NGL과 천연가스 가격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3분기 실적은 농갭으로 보면 EPS가 예상보다 잘 나왔고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CDEV, 센티니얼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퍼미언 델라웨이 유전의 순수 플레이어라면서 북쪽 델라웨어 유전과 남쪽 델라웨이 유전을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 임대 부지는 5% 미만이고 좋은 자산과 비용 절감, 생산 효율에 관한 이야기고 더 자세히 드릴과 완성 비용이 앞으로 줄어들 거다. 작년에 45에서 50% 하던 감소율이 올해는 30에서 35% 정도로 줄어들 거다. 엄청난 감소율로 유명한 셰일 오일인 만큼 감소율이 낮아지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생산력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죠.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LOE 비용이 줄었습니다. 이때는 지난 1년 동안 분기마다 LOE 즉 임대 운영 비용이 줄어서 총 36%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현장에 발전기를 줄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월 3분기 말 기준으로 314밀리언 달러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채는 2023년에 만기되는 신용대출금 한도 700밀리언에서 빌린 돈 355밀리언을 제외하고 회사채는 2025년 127밀리언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772밀리언 달러의 부채 상환을 해야 하는데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올해 원래 가이던스보다 생산량은 조금 상향 조정되었고 비용은 꽤 줄었다는 내용이고 해지 포지션을 보면 4분기 생산량의 약 80%가 WTI 유가 38.97불의 고정수합으로 다소 낮게 세팅되어 있고 내년 1, 4분기에는 WTI 유가 41.81불과 브렌트 유가 46.85불에 세팅되어 있고 그 후로 해지된 양은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최소한의 리스크 대비 외에는 유가 상승에 기대를 거는 거라고 봐야겠죠. 천연가스는 오히려 내년 1, 4분기가 올해 4분기보다 많이 해지되어 있는데 헨리 허브 가격 기준 2불대 후반에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티니얼은 세팅한 해지 가격이 현재 상황보다 상당히 방어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는 것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4월의 유가를 보고 너무 겁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라면 원유 해지는 내년에 많이 줄어듭니다. 저번 CP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CDEV도 해지 세팅 가격이 별로인 이유는 미래 예상 유가를 실제로 맞추는 게 힘든 이유도 있겠지만 부채가 많은 회사는 일단 살아남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적으로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LPI나 CP처럼 역분할을 하지 않았고 주당 가격이 1불이 안 되는 펜리 주식이다 보니 레버리지도 상당히 큽니다. 궁금한 건 역분할 없이 자생으로 주가가 1불 위로 올라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습니다. 셰일의 어머니 격인 얼마 전에 은퇴한 마크 파라가 설립한 회사이고 현재 대주주인 리버스톤이
보니 계속해서 회사 지분을 올리고 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현재 30%가 넘는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셰일 유전의 단가가 비쌌던 여러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셰일 유전이 전통적인 일반 유전이나 올샌드랑 비교해서 불리한 점은 유정당 감소율이 매우 높아서 라이프, 즉 생명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셰일 회사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 유정의 시추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셰일 유전은 첫 해에만 생산량이 69%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해에 50% 이상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나머지 30% 이상 감소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3년 후에는 초기 생산량의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소율이란 추가 시추가 없다는 가정하에 셰일 유전의 생산량 감소인데 이러한 감소율을 고려할 때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셰일 생산이 예상보다 더 빨리 정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백켄이나 이글포드 유전은 이미 정점을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유전은 일반적으로 연간 5%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감소율입니다. 그래서 셰일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 유정을 탐사하고 시추 작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행이라며 개별 셰일 유정의 이러한 초기 감소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얕아지고 오래된 우물은 연간 20% 이하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재고에 어린 유정이 많은 회사는 새 유정과 오래된 유정이 균형을 이루는 회사에 비해 생산량이 많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썬코어 같은 광산형 오일샌드 업체가 셰일의 단가로 비빌 수 있는 이유가 초기 시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것만 갖춰지면 감소율이 엄청나게 낮아서 시추기 설치 같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오일샌드는 시추기로 오일을 채집하지도 않지만요. 두 번째 이유는 셰일 시추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물 관리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단가가 많이 낮아진 이유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장비 렌트나 유전 서비스 비용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들 중에 실제 파산 위험이 큰 회사는 아무래도 부채 상환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CP 정도입니다. 주식을 도박처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실제 투자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좋은 회사다 보니 요즘 포미안 쪽 인수합병 바람이 불고 있고 인기 좋은 텍사스주 포미안이나 이글포드 쪽 자산을 가진 만큼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 아니면 도같이 부채가 많거나 사이즈가 작은 회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본질이 도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실적보다 부채 때문에 공매도의 놀이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적이나 가치 대비 주가 탄력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도박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안타까워했는데 카지노 갈 때처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몇 배를 만들어서 나가야지 혹은 인생 역전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도박으로 바라본다면 투자가 아니라 베팅이 되어버립니다. 점점 테마주나 급등주 같이 레버리지가 큰 종목을 건드리게 되죠. 버핏은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이를 몸소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 10년은 너무 기니까 그냥 3년으로 합시다. 그런데 혹시나 인생을 너무 온실 속에서 평탄하게 살았다 혹은 오일이 끈적이는 지옥을 맛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저번 편 시작에서 말씀드린 KOS를 추천드립니다.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오일 주식 중에 1불도 안 하는 페니스톡을 제외하고는 제일 도박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